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쫙 나오는데 자, 로그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그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밑인데 다행히 밑이 똑같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 써놓은 상태에서 더하기는 진수 부분에 곱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전에 2분의 1 있으니까 자, 2분의 1 제곱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죠. 루트 2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는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자, 곱하기로 역수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18이 이제 분모에 싹 들어가는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요 18이 2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2가 이렇게 좀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로그 3에 9분의 1이 남아있고 이쪽에 이제 3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로그 3에 27분의 1이 되겠고, 27은 3에 몇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바깥으로 나가고 밑하고 질소가 같으면 1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해서 계산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항목,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점검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공부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핀 문항은 2번입니다. 원점과 P점 마이너스 4,3 있는데 지나는 OP 나타내는 동경을 세타라고 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해달라 라고 돼 있는데 뭐 4,3은 점을 이렇게 좀 잡아서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길이는 뭐 5가 되겠고 여기 4, 3 이렇게 되겠고 각도 쫙 이렇게 선택이 될 텐데 뭐 코사인 값은 뭐 이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좀 살펴가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5분의 4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 값이 2, 4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 x 값 자체가 의미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처리하면 결과 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도형에서 이제 2, 4분면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좀 처리할 수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따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4분면은 각 삼각함수에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거든요. 부호를 딱 결정해 준다라고 해서 이 부호를 우리가 좀 판단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양 자체를 x가 4니까 4, 3 이렇게 해서 5에 피타고라스 직각해서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부호에서 이제 마이너스 쓰고 이쪽에서 5분의 4 쓰고 이렇게 표현해서 처리해도 좀 무난하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좀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 순간순간 좀 현명한 방법들을 좀 쉬운 방법을 이제 떠올려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3번입니다. A, B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주어진 식 열심히 계산해서 나타내달라는 얘기는 지수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계산은 좀 헷갈리면 어떻게 지은 거죠? 지수로 고쳐하는 겁니다. 자, A 부분에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 제곱되면 되겠고 거기에 B를 곱하게 해주고 그 앞에 다시 루트에 또 다시 루트. 루트가 좀 많은데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A의 2분의 1 제곱 B의 4제곱도 있는데 그곳에 4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이게 지금 역수 형태로 해서 이제 나누기니까 역수 곱하기로 가면 좋은 거니까 빼기로 나중에 잘까 그냥 이게 아무래도 역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분모가 그러니까 B에 대신 마이너스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A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곳에 이제 4제곱근 그러니까 4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4분의 1 해서 A의 8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4분의 1 제곱 해주면 지수법칙이 끝난 것 같고요. A에 또 다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1 제곱에 B의 1 제곱. 그 다음 B의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A의 4분의 3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A부터 좀 살필까요? A 지수 파트 부분이 이렇게 열심히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겠고 B는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에다가 A의 1제곱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또 속어드니까 B에도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B 값이 가볍게 나와서 그럼 위에 지수가 있는 MN도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정답은 2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수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거 복잡한 거듭제곱과 관련된 계산 뭐 자체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지만 자 그렇게 이제 불편하다면 지수 법칙을 고쳐라. 지금 이제 여기 루트 돼 있는 이 부분이니까 요거 이제 네제곱근 해서 뭐 b 루트 a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럼 전부 다 이제 네제곱근 이런 모양이니까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색다른 형태 복잡한 거듭제곱 곱근의 계산 이런 형태는 이제 지수로 고쳐서 지수 법칙에 의한 계산을 해가는 것이 실수를 줄여가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 좀 풀이법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좀 기억했다가 조금 이제 간단한 것들은 뭐 그냥 거듭제곱 형태로 계산하시고요. 복잡할 때는 제가 좀 제시해드린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수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세타 플러스 S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질문 던지는 거네요. 6 있고 반지름 3이니까 세타 처리해주면 이제 세타 값은 2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L 역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공식을 아느냐 질문 던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좀 선택하는 게 되겠죠. S라는 것은 그럼 2분의 1 반지름 길이 3 호의 길이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계산 결과 다 나오겠습니다.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금방 계산 끝난 거니까 이때 이제 세타 값하고 S하고를 이제 더하기 하더라. 그럼 이제 뭐 11 해서 계산 결과 처리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채꼴과 관련돼 있으면 자, 이렇게 호의 길이는 이퀄, 그다음에 넓이는 이퀄 이렇게 나온 이 공식 이 부분들만 우리가 좀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대해 적용하는 뭐 그럼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니까 기본 이론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비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배의 사인 6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6분의 7파이라는 부분들이 사인에 이제 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3, 4분면 형태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사인 그러면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돼서 이 값이 2분의 1 처리되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루트 3에 탄젠트 3분의 8파이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거는 좀 2파이에다가 3분의 6파이 그럼 3분의 2파이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3분의 2파이도 좀 불편하게 되면 일단은 요거 이제 루트 3에 2파이는 뭐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트 해주고 이게 좀 불편하면 3분의 2파이를 불편하면은 안 되는데 불편하면 안 되는데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루트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루트 3에 루트 3 곱하기 더 마이너스 3. 잘못 쓸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처리해줄까요? 마이너스 4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4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부호를 좀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를 좀 처리하게 되면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3해서 계산 결과 넣으면 되겠습니다. 최종 계산해서 이제 깔끔하게 답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이번에 또 웬일로 또 각도가 또 660도입니까? 66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마이너스 2 코사인 660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660은 자 360의 2배 700 해주면 되겠죠. 720에서 빼기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 코사인 마이너스 60 그럼 뭐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종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1이 되겠다. 해서 계산하는 문제. 자, 각각 이제 뭐 삼각비 이제 각 변화를 통해서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0도 6분의 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쓰기 시작해는 45도 60도 이런 뭐 특수각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특수각 삼각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각변환하는 걸 좀 아셔야 되겠죠. 각변환 해야 되는 건데 뭐 2분의 파이 이 부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4분면은
잡으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에다가 n이 이제 홀이면은 어떻게 되고 바뀐다는 얘기는 뭐 사인 코사인 되고 코사인 사인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n이 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뭐 그대로 이제 삼각비 사인이면 사인 이런 형태로 그대로 해서 풀어가는 이 원리들을 좀 기억해서 됐습니까? 자, 삼각비 값 자체 계산들은 뭐 그리고 실수 없이 계산할 수 하도록 좀 공부를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제곱근 16. 아, 요건 이제 읽는 방법인데 내제곱근 16 이렇게 된 것이 이제 1번 문제에 해당한 거죠. 내제곱근 16이라는 뜻. 자, 이 계산 결과가 2입니까? 맞습니다. 곧바로 이제 1번이 답이 됐네요. 9이 제곱근이다. 이런 얘기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다. 그럼 이제 x를 구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하나만 써 있으니까 지금 틀린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해주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인데 이때는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뭐 플러스 뭐 이게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근의 허운 두 개 이렇게 되는데 이뿐이다 여기 오타가 또 있네요. 이뿐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4제곱 그 다음은 이제 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숫자는 와 이거는 뭐 제곱해서 연금수 되는 건 이제 다 헛수들이니까 이런 실수는 아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의 5제곱근 이렇게 되면 5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면 x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풀이 되는 것은 실수인 것은 몇 개가 되죠? 하나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부분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글이 돼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제곱근 뭐 거듭제곱이죠.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가장 기본은 x의 n제곱해서 a가 된다. 이런 형태의 표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면 자, n이 이제 짝일 때 그러니까 n이 이제 홀일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근 개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근 개수가 될 때 n이 짝일 때는 이제 이게 뭐 양이면은 양수면은 이제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 틀이 되겠고 홀수는 뭐 실수 부분들은 이제 항상 한 개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공부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펴놓고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로그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로그의 기본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로그 x에서 밑에 문자가 있고 3-x에서 진수의 문자가 있는데 우선 이 밑부분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이 x라는 것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조건이죠. 자, 밑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진수 부분 보게 되면 3-x 되는데 진수 부분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되겠죠? x는 3보다 작다. 그러면 3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이걸 좀 만족해주는 그러면 정수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요 안에 이제 있는 2밖에 존재하지 않죠. 자, 이때 이제 정수 x는 뭐다? 2다. 이렇게 좀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이제 로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 밑하고 진수 부분에 있는 성질만 이해하면 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로그 함수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로그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밑에 따라서 이제 좀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는데, 자, 밑이 1보다 큰 모양 이런 형태, 그 다음에는 이런 모양 형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모양 형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요게 이제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져 가는 거죠. 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x 값이 커져가면 y 값이 점점 작아져 가는 거니까 이건 위에 게 이제 증가함수라면 아래쪽에 이제 감소함수 형태. 지금은 이제 증가함수를 논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하는 이제 밑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1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범위를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 값이 2보다 크다.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다 풀어놨으니까 가볍게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의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이면서 그래프를 할 때 이제 기본이 되는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형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을 가르쳐줬을 때 세제곱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던졌는데, 자, 이건 뭐 곱셈공식 형태거라고 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식을 제곱해서 1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결과를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사인 세타의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 계산 결과를 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 세제곱 빼기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가로 열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곱셈공식 모양 형태로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이 부분 계산하니까 2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 계산해 줬으니까 요게 좀 얼마였죠? 4분의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4분의 그 다음에는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분자에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4루트 1을 통분하게 되니까 이게 2배 되니까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또 유리화까지 또 해야 되겠죠. 그럼 8분의 5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풀이가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삼각함수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곳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를 판단해 갈 때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써주는 사람은 선생님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죠. 이렇게 이제 숨겨진 내용 때문에 이게 좀 살짝 어렵다는 건데 요게 이제 학습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곱하기 결과 합 결과 곱하기 결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세제곱 결과 곱셈 공식 모양으로 탁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조금만 공부를 좀 해뒀어도 문제의 감각을 어떤 형식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평상시에 학습을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0번입니다.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Y는 AX의 승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였을 때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그래프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3이라는 숫자는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잘하면 A의 로그 A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 숫자하고 요 부분 이제 서로 맞바꾸는 그런 규칙에 의하면 이제 3이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있는 y는 이꼴 3 곱하기 a의 x제곱 이런 숫자는요. 자, a의 x에다가 지금 이렇게 좀 곱하기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 이제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 형태로 좀 나타내집니다. 즉 간단하게 좀 밑이 같으면 같은 그래프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됐고 그렇다면 니은은 2a가 밑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안 되겠죠. 디귿은 밑이 a인 거니까 요거는 지수하고 로고는 밑이 같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y는 이꼴 x 대칭이죠. y는 디귿을 문제 풀 때 y는 이꼴 ax 승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는 이꼴 a의 y 이렇게 처리되겠고 정의에 의해서 y를 구하게 되면 로그 ax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y는 이꼴 x 대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되겠고요. 자, 리을이 좀 그럴싸하죠. 또 여기 이제 곱하기 2 돼 있으니까. 자, 근데 리을은요 y는 이꼴 여기 있는 2라는 부분들은 밑하고 관련 있으면 자, 이게 지금 a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좀 바뀌어지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 자체가 이제 루트 a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밑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하고 주어져 있는 맨 처음에 y는 이 로그 ax 그래프하고 이게 이제 포개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는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밑이 a고 이제 밑이 같으면 밑이 이제 같아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밑이 같으면 이제 그래프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해서 이제
부서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르면은 당연히 이제 좀 다른 그래프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해석해서 풀어갈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xy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와우, 이런 관계도 있네요. 자, 이런 관계가 만족한다. 이때 이제 p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주어진 것들은 이제 밑이 전부 다 다른 거니까 밑변환에 의해서 로그 x, 로그 y 이런 모양 좀 해서 보면은 그 다음식은 로그 y의 로그의 z 이렇게 되겠고 로그 x의 로그의 z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y가 약분됩니다. 이 결과가 1이다 돼 있으면 자 이게 지금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좀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x 그냥 이게 그냥 쓰죠 뭐 로그 z 근데 이제 제곱 형태가 이제 1이 돼서 이렇게 좀 결과가 같아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로그 자 지금 이항시키게 되게 되면 이제 x하고 로그 그냥 제곱을 먼저 쓸까요? 그리고 z 제곱 이렇게 이제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 한 번은 로그 x하고 로그 z 결과가 같아져야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z분의 1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하고 z가 같거나 또는 x, z가 1이거나 뭐 이런 관계식이 이제 좀 얻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얻어지는데 양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하고 z가 같아질 때는 그냥 p 값은 3이 되겠죠? x하고 z 결과 같아지면 좀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p 값이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곱이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x 그럼 이제 z라는 부분들은 x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z라는 부분은 x분의 1이 되니까 x에 마이너스 p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수 p라는 조건에 어긋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즉 x하고 z 값이 여기 같아질 때 이때 이제 p 값이 3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3을 답해가면 되는 문제 됐죠? 자 주어진 식의 이제 밑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고쳐가서 식을 좀 정리한 이 항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정리 쭉 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 좀 이제 이렇게 제곱 부분 요것들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곱 결과가 아이고 여기 제곱 빠졌네요. 제곱 결과가 같아지겠고 자 그렇게 되면 결과 2개 나와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이렇게 2가지 방법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이제 결과를 알아본 거죠. 자 큰 틀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빠지지 말고 좀 해야 되는데 자 머릿속에로는 이미 이제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잔실수 중간에서 좀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학습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가 딱 있을 때 다음 식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ABC를 구해야 되네요. ABC가 밑에 해당합니다. 그럼 A를 이제 곧바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제곱 이렇게. 이제 문자가 지수에 있으면 로그를 취하는 건데 밑에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B 값은 7에 그러면 3분의 1 제곱 처리해 주면 되겠고 C 값은 9는 3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3에 5분의 2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숫자들을 좀 열심히 곱하기 하라. 그러면 2에 2분의 1 제곱에 7에 3분의 1 제곱에 3에 5분의 2 제곱 되는데 자, 이 부분 루트니까 2분의 되겠고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하게 또 다시 쓰게 되면 2에 4분의 n제곱 7에 6분의 n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5분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지수 파트 부분들이 이제 좀 풀려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n은 4의 배수도 돼야 되고 6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하고 6하고 5의 우리는 뭐가 되겠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자, 그러니까 공통 뭐 2 들어가는 거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2, 3 여기 있는 5 그대로 내려놓고 최대 공배수가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자 n은 이제 최소 얼마나 돼야 되겠다. 60 최소값 거라고 했으니까 60은 돼야 되겠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갑니다. 라고 판단하는 과정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문제 형식을 보고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문제 형식을 보고 A는 B는 C는 이렇게 좀 정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식을 이제 옮겨 적은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이렇게 밑부분에 있느냐 혹은 이제 이렇게 지수 부분에 있는 이런 형태였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수 부분에 이제 문자가 있어서 그에 대한 식을 세워가려면 이때는 이제 로그를 취해서 좀 처리를 맨 처음 식을 해야 되겠고 밑부분이니까 이렇게 간단한 지수 법칙 형태로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 대입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밑이 일단은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좀 이제 헷갈리면은 좀 식을 바꿔도 됩니다. 3의 마이너스에서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밑이 이제 1보다 큰 숫자니까 왜냐면 개념적으로 또 쉽겠죠. 이런 그래프니까 이제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크게 나오겠다. 개념적으로 쉽게. 물론 아까 이제 3분의 1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작은 숫자가 될수록 최대가 되겠다 해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겠고 지금 이런 형태로 밑을 고쳐 놓게 되면 최대가 될 때 이제 최대가 된다 이런 형태 해서 최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고쳐 놨으니까 밑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곳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리고요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 해주면 되겠고 1을 문제에다 대입해 주면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답은 3이 아니라 3의 몇 제곱이죠? 3의 세제곱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27 이렇게 이제 답을 처리해 가면 가볍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대 최소가 되려면 일단 이제 밑을 살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항목 주어진 식 그대로 살피면 이제 이렇게 처리되겠고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형했다면 좀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 지금 이제 바꾸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바꿔놓게 되게 되면 이게 좀 개념적으로 이제 이게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갈 때 이제 실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밑을 이제 1보다 크게 해놓고 풀어가는 게 실수는 이제 좀 더 줄여갈 수 있어서 좀 고쳐놓고 풀이했거든요.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에서 센스 있게 대처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해주면 최대가 될까 생각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 자, 이제 이게 곱하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좀 바꿔놔야 되겠죠. 로그 2의 4하고 로그 2의 x 이런 형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센스 있게 로그 2의 x 이런 부분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게 되면 되죠? 치환해서 살피면 되죠. t 더하기 2 t 더하기 이걸로 해. 그다음에 1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쪽을 뭐 자연스럽게 먼저 쓴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3t의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그냥 가면 되죠. 뭐 인수분해 두 번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대신 우리가 치환한 식의 이 형태의 근은 맨 처음에 근은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t로 치환했으니까 이곳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 근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이 부분을 구해 가려면 치환한 식에서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죠? 두 근 합에서 알아봐야 되죠. 두 근 합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이제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되겠고 두 근 합을 알아본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돼서 알파 베타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이제 8분의 1이 되겠다 해서 이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치환 열심히 해야 되고요. 치환하게 됐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자, 근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뭐 이게 뭐 거의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제 두 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치환한 식의 이제 합에 가서 근과 계수의 형태를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게 맨 처음에 치환한 형태로 근이 생겼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둘러서 풀이를 진행하다 보게 되면 저렇게 이제 치환한 형태의 근을 하지 않고 그냥 알파 베타로 하다가 미스나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꼼꼼하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2의 x승 8분의 1 곱하기 2의 x승 그래프와 x는 1,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y는 이꼴 2의 x승 그래프는 뭐 손볼 거가 없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래프는 이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이게 이제 2의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그래프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요거는 이제 x축으로 2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요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 2x승 그래프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0,1 되는데 평행 이동을 살 만큼 하면 2, 3에서 쭉 이동해서 그냥 그래프 대략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y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y는 3 이렇게, 그러면 y는 1하고 3이니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고달의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을 찍어서 우리가 지금 요 안쪽 넓이를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이게 지금 평행 이동돼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갖다 놓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각형 넓이로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가 3 되겠고 세로 길이는 여기가 3이었으니까 세로 길이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직사각형 넓이니까 뭐 가볍게 넓이는 6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요 식 자체가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해석이,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그래프는 약간 이제 그리는 방법들 평상시에 이제 연습장에다가 자꾸 이제 식 나왔을 때 그래프를 이제 쓱쓱 좀 이제 그려가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학습이 돼 있다면 자, 이렇게 좀 실전 문제에서도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 삼각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코사인 다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이 부분은 먼저 인수분해를 그냥 곧바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2에 1, 1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아래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1 하고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x 값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족해주는 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전원요 삼각방정식 풀 때 단위원에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은 단위원에서 x 좌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코사인 값 x 값이 마이너스 되는 요 각도, 그 다음에 2분의 1 되는 요 각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뭐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 그지 뭐 특수각에서 값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세타, 지금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세 개의 값을 이제 합해가는 거니까 값이 좀 계산이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냥 3파이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셨던 분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거서 요 각도, 2분의 1 거서 요 각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이 각도 부분들이 좌측에 있는 그림에 있는 각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니까 뭐 풀이 또 무난히 처리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제가 지금 풀이 할 때마다 계속 좀 단위원에서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적분학이라든지 더 이제 대학까지 공부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풀어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기억해줘서 여러분들도 단위원에서 풀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어느 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7%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건 감사하는 게 좋은데. 자, 같은 비율로 미세먼지가 계속 증가한다고 할 때 2020년 농도의 2배가 되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농도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일정 부분 지나면 이게 지금 증가하는 것은 이 곳에다가 그 비율만큼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좀 합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면 이렇게 써지는 게, 자, 이렇게 매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지났을 때의 농도가 되겠고, 요걸 기준으로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에다가 또 R 비율만큼 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둘을 또 다시 합쳐야 되게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규칙을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런 형태가 N년 지났을 때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좀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농도의 1 플러스 0.07의 n제곱한 결과가 2배 2a 이상이 된다 크다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식이 쫙 얻어지죠.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로그를 쳐야 되겠죠. n 로그 1.07 되겠고 그거랑 같다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행히 뭐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이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n은 크거나 같다. 이곳이 이제 0.03 되겠고 이곳은 0.3 되니까 와, 그럼 이제 이게 10이 되잖아요. 10년 이후다. 그럼 2020년에 10년 이후면은 2030년이 되겠죠. 2030년 되게 되면 현재 미세농지가 뭐 2배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교육적이지 않나요? 이게 좀 사실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좀 냈으면 좀 더 교육적으로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문제에 대한 답은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이 부분들 이렇게 늘어나서 이 규칙을 세워가는 요 식에 대한 의미들을 좀 이제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이게 돼 있으면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니까 기초적인 설명한 이 부분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지식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y는 ax승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역함수를 구할까요? 자, 역함수는 구하지 않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y는 equal x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자,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그리면 이제 1 지분 지나는 건데, 두 번 만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좀 지수함수가 그렸다고 합시다. ax승.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뭐 y는 equal x 대칭하는 거니까 대칭해서 그리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게 되면 만나는 점 이 부분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y는 equal x 관계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 2에서 OQ 길이라는 것은 P 길이의 3배다라는 이야기는 이쪽에 PQ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t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3배 되니까 3t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로 길이가 t의 3배 3t 되는 이런 모양 됐죠?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좀 잘 처리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식을 좀 잘 세야 되는데 a의 t 제곱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이게 y는 equal x의 제곱이니까 t를 대입하면 t가 되겠고 a의 3t 제곱하게 되면 이제 뭐 3t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좌측식은 a의 t승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대입해서 이제 t 세제곱이 3t다 이렇게 처리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t는 이제 0이 아니니까 t 하나 이제 약분하게 되면 t 제곱은 3 이런 관계식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t를 또 말을 할까요? 루트 3까지 처리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a의 루트 3제곱은 루트 3이다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무엇을 구하나요? 이걸 또 구해야 되는 a의 2 루트 3을 구해달라. 이건 좀 뭐 a의 루트 3의 제곱 이런 문제 형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3의 제곱 형태니까 정답은 얼마? 3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뒤쪽 산수는 뭐 좀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중간 과정이 좀 중요하죠. 자, 맨 처음 지수함수, 역함수하고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제 이 역함수를 구해가서 그럼 이제 로그를 나오는 거거든요. 로그 a의 x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 풀어간다는 것은 뭐 거의 더 불편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y는 equal x하고 이 둘 사이의 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식 q 길이가 p 길이의 이제 3배 된 거라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3배 되는 것은 이제 수선의 발 이렇게 냈을 때 도형의 닮은 형태가 되니까 좌표를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고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 놨는데, 자, 이제 여기가 다항식하고 지수함수 관계라서 뭐 연립방정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둘 사이에 이런 관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풀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서 대입해서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서 최종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이 부분들도 조금 낯서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뭐 미적분학 공부하고 이럴 때도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관계를 이용해서 연산했다 이런 사실 좀 더 눈여겨봐가면서 학습을 진행해두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조류 발전은 빠른 유속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어느 조류 발전기는 유속이 3m 이상이 될 때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느리면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유속이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진행하는군요. 자, 됐습니까? 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 이제 6 이렇게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유속이 3m 이상이니까 유속이 3 되는 시간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시각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6 사인 12분의 파이 x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을 이 부분을 구하려니까 실은 삼각 부등식을 풀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인 12분의 파이 x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죠. 자, 그러면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제 성격상 그냥 단위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돼서 2분의 1보다 큰 이 형태의 시간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6분의 파이가 되겠고 여기가 6분의 5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지금 이제 12분의 파이 x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범위 표시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팍팍팍 지어가면 되겠고 12를 곱하기 해주니까 x 범위는 2를 곱하기 해주니까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2시 그럼 여긴 또 곱하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10이 되는 건가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류 발전이 가능한 몇 시간 동안 가능하냐 물어봤으니까 8시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문제, 주어진 식 이 함수 자체가 사인 그래프 형태의 함수.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데 0부터 10이니까 이제 이쪽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3m 이상에서 유속 발전 가능하다는 얘기니 값 자체가 3보다 크다 되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찾아가면 이제 요 시각부터 요 시각까지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풀어오게 되면 결국 삼각 부등식 이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하는 거라서 결국은 각도 2분의 1 되는 이 부분을 찾아가긴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그 시각 찾아가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응용 문제 형태로 돼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알고 나면 이제 별것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문장들 때문에 무엇을 풀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차분하게 문제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뜻 파악해가는 그런 훈련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로그 함수와 직선 x는 y는 equal x, x는 b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equal x, x는 b 알겠습니다. 그래프와 x축 및 x는 b로 둘러싸인 경계를 포함한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와우, 이런 문제. 이게 좀 자칫 잘못한 문제 하나씩 어긋날 수 있는 건데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x 요 값이 1이면 이렇게 점선이니까 여기 값이 1이 되겠고 1이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3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 결과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되겠고 그러면 여기 좌표가 이제 3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럼 3이 나오려면 로그 3이니까 요 값은 얼마?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b 값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수점을 모두 다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일단 값이 0 되는 부분이니까 자, 1,0 2,0 해서 쭉 가가지고 맨 다음에 y 값이 27,0까지 이렇게 좀 나오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 값이 1 되는 좌표 값은 여기가 이제 3이었으니까 중간에 이제 3,0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럼 3,0이 아니라 3,1 그죠? 4,1 해서 4,1 이렇게 쭉 해서 27,1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y 값이 2 되는 점이 있을 텐데 2 되는 지점은 거기에 되겠네요. 9를 대입했을 때 이제 중간에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9,2에서부터 쭉 해서 또 27,2까지 되겠고 3이 될 것은 또 27,3 이렇게 하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모든 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맨 위에서 이제 1부터 27이니까 27개가 나오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3부터 27 되게 되면 이게 얼마죠? 24에 25개가 되는 건가요? 25개 이런 부분 나왔고 다음은요 18에 19개가 됩니까? 28에서 빼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죠? 20에 60에 72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72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이웃하는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진짜 긴장되는데 제가 꼼꼼하게 계산 좀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좀 어긋난 거 있나? 1부분 확실하고요. 그러면 y는 이꼴 x니까 1 되겠고, 그렇다면 로그 3에서 풀리겠고, 그러면 쭉 올라가서 3이니까 27 확인됐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좌표를 찾아갈 때 중간에 이제 이 부분 빠뜨리면 안 되죠. 중간에 y 값이 2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3 되는 부분. 1부터 27까지, 3부터, 그렇죠. 28에서 3을 빼면 되죠. 됐고, 28에서 또 9를 빼면 되고, 됐습니다. 72. 확실하게 이제 맞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정수점 개수 구해가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우리가 연습하는 문제로서는 이제 적당한 수준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자, 이런 기본 기회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1번 살펴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인지 ABC를 찾아달라. 거의 모든 학교에서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군요. 각각 ABC, D의 의미. 자, 지금 문제 A 이걸로 사인을 써야 되는데 사인 bx 플러스 c. 근데 여기 d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a는 진폭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제 높낮이하고 관련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또 이제 최대 최소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학습이 돼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이제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 값은 x 평행 이동, 요 d 값은 y 평행 이동. y 평행 이동이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겠죠. 최대 최소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 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최대값은 이제 a 절대값 부분에다가 더하기 d를 해주면 되겠고, 최소값은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해갈 때는 원래 주기를 x 앞에 개수인 b의 절대값 이렇게 나눠서 풀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론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 a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됐으니까 뭐 진폭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3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3. 원래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기, 원래 사인이니까 주기가 2파인데 또 b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b로 나누면 되겠죠? 그랬을 때 6분의 5부터 6분의 11 이렇게 되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b 값은 2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또 c는 지금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이렇게 특정한 좌표 있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사인 여기 대해서 c 이렇게 남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러면 사인 c 값이 2분의 1 돼서 2분의 1 된 이제 각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각도가 또 2, 4분의 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6분의 5파이 이렇게 돼서 c 값을 찾아가면 되는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나왔는데 곱하기를 하라. 6에 6이 약분되는 거니까 정답은 가볍게 5파이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우측에 제가 지금 이론 공부 형태들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자, 평행 이동까지 되어 있는 부분, A의 의미, B의 의미, 그 다음에 C의 의미, 그 다음에 D 값의 의미, 이걸로 D 값의 의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부분은 이렇게 주기 이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 이 학습들이 잘 되어 있다면 무난히 5파이를 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로그 알파, 로그 베타 되어 있는데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2차, 1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좀 일반적인 문제와는 좀 약간 다릅니다. 로그 알파, 로그 베타 근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좀 제곱하겠고 6에다가 다시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계산은 뭐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 알파, 로그 베타를 이제 곧바로 구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이거 좀 갑자기 생김새 때문에 단순하게 근거 계수 관계로 풀어가는 게 아니겠습니다. x를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근의 공식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됐죠?
b 다시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2 이렇게 처리 됩니까?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참 스스로 하나를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로그 알파를 뭐라고 할까요? 2 마이너스 루트 1로 할까요? 그럼 이제 로그 그럼 베타 부분을 2 플러스 루트 2 그는 이제 로그 알파 로그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이제 나누기를 이렇게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 알파분의 로그 베타 이런 결과를 하게 되게 되면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에 6 플러스 4 루트 2인데 2로 나누게 해주니까 3 플러스 2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요거 좀 살짝 귀찮은 거니까 요거 잠시 t라고 놓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t는 이꼴 3 플러스 2 루트 2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t 마이너스 3은 2 루트 2가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이꼴 8 처리되는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6t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저 제가 이렇게 넘겨서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뭐죠? 자, 주어진 식이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문제 형식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계산을 뭐 쭉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런 부분 나오고 요거 했을 때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겠는데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뭐 4. 근데 지금 로그 알파 베타 이런 거 만들어 봐야 주어진 문제하고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두 개 또 곱하기 한 결과 이 만드는 게 주어진 식이 이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좀 인지해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모양 살펴서 이게 이제 주어진 큰 이거면 두에 이렇게 이제 합곱한 이런 부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근을 이렇게 좀 구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알파 베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오호, 바뀌는 것도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로그 알파가 2 플러스 이번엔 이게 오히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 로그 베타가 2 마이너스 루트 2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로그 알파분의 로그 베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유리화해지면 2가 되겠고 여기는 6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처리가 돼서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군요. 역시 이걸 또 t라고 했으면 t 마이너스 3은 이꼴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 부분 이렇게 바뀌는데 제곱해서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해서 8 됐을 때는 이제 모양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져서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 나오는 데는 또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그런 측면은 아주 교묘하게 좀 잘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할 때 너무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 형태를 이용한 것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풀이가 치우쳐져 있어서 나오게 되면 이제 항상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 양 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꼼꼼하게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서 직접 근을 구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독특한 거니까 제가 좀 거듭거듭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극복을 해야만 하는 사실이라서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수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사인되어 있는 절대값이 붙어있다. 알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 그래프랑 로그 그래프인데 밑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 개수를 GN이라고 하는데 점 개수가 143개가 되라고요. 자, 그래프들에서 이제 의미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fx 그래프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원래 사인이 주기가 2파인데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주기가 4 되게 된다면 이 부분하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4 내려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절대값을 꺾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 가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는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알겠습니다. 뭐 fx 그래프가 대략 됐고요. 그 다음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원래 로그 그래프는 로그 2n 알겠고 x-2n 이렇게 되면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1이 될 때니까 x값이 2n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1, 3, 1, 3, 5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뭐 7 이렇게 되면 이런 구분에서부터 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령 이제 n이 얼마면 n이 1이라고 치면 밑이 이제 로그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3에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위에 그래프랑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0, 1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 1, 3, 5 이 중간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되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맞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나? 그래서 이제 맞나? 이런 식의 좀 개수를 좀 카운팅 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값이 2까지밖에 못 가는 거니까 나온 이 결과가 2가 되는 좌표들을 그럼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점 개수를 카운팅한다. 지금 뭐 밑이 이렇게 뭐 작은 건 아니겠습니다. 뭐 개수가 뭐 143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금방 이게 뭐 여기가 뭐 8이 되면 되니까 10만 되더라도 금방 나오는 거니까 뭐 10까지 갔는데 뭐 개수가 143개 나오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x-2n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결과가 2가 되는 숫자를 좀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라는 것은 x-2인데 뭐 2n은 뭐 더하기 해주면 되니까 2n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n 제곱 플러스 2n 이 결과 때 즉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 갔을 때 여기가 이제 2n 플러스 1에서부터 그래서 쭉 갔을 때 이쪽 좌표가 4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결과가 얼마다? 2다 이런 걸 얻어냈죠. 그럼 이제 이게 또 홀수 부분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카운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팅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개가 나와야 되겠다. 몇 개가 나와야 되겠다. 143개가 나와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거 조금 눈여겨보면 2배의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짝수라는 사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예를 좀 해봤어야 되는가요? 가령 n이 1일 때는 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10이 되는 거니까 7 좀 더 그리면은 여기가 그다음 하나 더 그리면 여기가 9가 되겠고 요런 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중간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가야 이렇게 돼서 끝나니까 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개수 카운팅은 어떻게 하죠? 3, 5 이렇게 갈 때 두 개가 되는데 3에 하나 여기 뭐 그러면 4에 하나 이렇게 카운팅해 가면 되겠군요. 4에 이렇게 해서 그럼 나중에 요거 카운팅이 안 되는 거니까 요 바로 앞까지 카운팅. 그때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그럼 10에서 3 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는 거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숫자에서 시작하는 요 개수를 좀 빼면 되죠. 규칙 얻어냈습니다. 4n 제곱 플러스 2n에서 빼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4n 제곱 플러스 1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40 계산 미스는데요. 이거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게 좀 마이너스잖아요. 143 쓰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142가 그럼 이제 4n 제곱은 14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n 제곱은 4, 32, 4, 6, 24 이렇게 되니까 n은 6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n이 6일 때 해서 그래야겠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 이거 뭐 만점 방지용으로 내려고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거 좀 인지해야 되겠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근하고 해쳐야 되니까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되겠죠. n이 1일 때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3부터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져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개수를 따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 2일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 찾아야 되는 거겠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1 되는 거라서 2n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한다. 2n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2 되는 부분들은 4n 제곱 플러스 2n이다. 요걸 이제 밝혀내는 부분들이 문제의 뜻이랑 연결시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 되는 건 이제 계산 결과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카운팅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그래프에 가서 다시 이거 지금 10까지 이렇게 그려서 근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은 3에서 근, 4에서 근 이렇게 여기 숫자 이렇게 매치업해서 보면 되죠. 그럼 5에서 근, 6에서 근 이렇게 가서 나중에 9에서 근까지.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숫자는 이게 지금 짝수 부분에서 아까 좀 설명드렸죠. 짝수 부분까지 이게 그려지는 건데 실제 이제 그래프가 짝수 보니까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끝난다는 거니까 이 숫자에서는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숫자까지 카운팅 되는 거니까 개수 카운팅은 뒤에 여기 우리가 구해놓은 숫자에서 빼게 해주면 이 부분이 교점 개수 이게 이제 GN이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이제 밝혀낸 이 과정 좀 학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설명 과정, 중간 과정 좀 다시 한번 더 듣기 해서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겠고요. 23번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